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이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제 있을 정상회담 통역만 남겨두고 배석자 없이 30분 동안 단독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준비도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한 의견 교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이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3주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큰 변수가 생겼죠. 북한이 지난 16일 북한의 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을 향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어요. 네.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요구한다면 이제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라고 하면서 볼턴을 지목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나갈 것으로 생각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비핵화에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도 합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오는 얘기는 사실과 좀 달라 보인단 말이죠. 과연 어떤 얘기가 맞는 것인가? 아마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마 전화를 했을 것이고 이번 단독 정상회담 비록 시간은 짧습니다. 30분이니까 통역을 해야 되니까 1인당 15분씩 할당이 되고 거기에 통역까지 해야 된다면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얘기는 한 7분 30초. 그 뒤에 있을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뭐 별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독 정상회담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결국 속에 있는 이야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눴던 얘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느낌, 또 이런 북한의 의도 이런 것들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북한의 요구 내용 중에 완전한 비핵화 대신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셈법이 조금 복잡해진 모양새인데 내일 이제 회담에서 이제 양국 정상이 북한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한 1개월 동안에 북한, 중국, 한국,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인들, 관료들, 볼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낸 것이 이제 1개월 정도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비핵화 해법이 공통분모들이 다 추려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에 있어서 단계적 해법에 대한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괄 타결이라고 처음에 주장했었는데 결국은 기술적으로 볼 때 이게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미국과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단계적 해법이라 할지라도 순서는 지금까지의 해법과 역선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 핵부터 현재 핵, 과거 핵으로의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과거 핵, 핵무기, 핵물질 폐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미국이 갖는 리비아식 해법이면서 볼턴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일괄 타결의 핵심이거든요. 세 번째, 그러면은 결국 남아있는 것은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대통령과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간에 서로 간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아이디어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북한이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실 비핵화라고 하는 개념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또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서로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북한이 그동안 개발했던 과거 핵부터 미래 핵까지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CVID 방식의 폐기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인데 북한은 뭐 비핵화를 얘기를 하지만 조선 반도의 비핵화, 자기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전개되는 대한민국에 전개되는 미군의 핵 전략 자산까지 염두에 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요구를 그동안 해왔고 그걸 접은 것 같이 생각했지만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시키면서 그 문제를 다시 끌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얘기를 했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는 했지만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짧은 기간 내에 완전한 핵 폐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걸 단계로 쪼개서 좀 더 기간을 늘리고 각 단계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이를테면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미국과의 수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재 해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한미 동맹을 이관시키고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자체를 못 들어오게 만드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얻고자 한다면 사실 굉장히 이 협상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체적으로 그 속내가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키면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한 그 내용 속에는 한미연합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 문제일 뿐일까? 미국과의 수교 문제일 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 뒤에는 중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의구심이 지금 있는 것이죠. 네, 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김계관 제1부상이 이야기한 게 있었죠. 우리가 언제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보고 이런 일을 했는 줄 아느냐. 세계 평화를 바라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했다. 경제 부에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김계관 제1부상이 사실은 몇 년 동안 등당하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속내를 직접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볼턴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요. 그 말씀은 방금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으로 경제 지원, 제재 해제는 앞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긴 한데 당장 필수적으로 미국과 맞닥뜨려서 1차적으로 허물어뜨려야 될 것은 체제 보장에 관한 문제다라는 문제를 다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문제는 시진핑 주석과의 다른 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안보상의 고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리비아식 방식이 아니다. 리비아식 방식을 통해서 가다피가 그렇게 사라졌지 않느냐. 그렇게 김정은의 그러한 고민과 그 두려움에 대해 100분 이해하고 아마 우리의 방식대로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체제 보장, 레짐 체인지는 절대 없을 거라는 체제 보장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의 그런 어드바이스를 들었고 실제로 반응한 거다. 그러면서 북한을 이제 이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명분을 확실하게 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적극 중재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부 보도입니다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원래 북미 정상회담을 결정한 것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회담 제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미국을 가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더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만나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들은 이야기, 우리 특사로부터 또 미국의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이 2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들은 얘기. 또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얘기. 그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굉장히 잘 되겠다. 정말 이번 회담이야말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속내가 좀 아닌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가지면서 이 회담을 계속 해야 돼라는 의구심, 불안감. 결국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을 거고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내가 만나본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이런 것들이고 의지는 분명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정말 어렵게 잡은 기회니 꼭 이번 회담이 성사돼야 되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런 중개 역할을 이제 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북한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북한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주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안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의도, 한미 동맹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을 한다면 그것은 핵 문제의 해결과는 별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네. 그런 점이 결국은 우려로 제기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걸 단계로 나누고 길게 하면 예를 들어 중간 단계에서 제재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급한 게 없어지는데 남은 단계에서 핵을 내려놓는 결단을 과연 하겠느냐. 사실상 핵 폐기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회담은 성사시키고 합의는 나올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북한의 태도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 이렇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히 이번에 이제 핵 게임이라고 부르는 예. 그 속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영리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었죠. 그냥 그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지 6년 동안 전혀 왕래가 없이 특사도 거부하고 뭐 그런 쪽으로 해왔다가 이 끄트머리에 한 2달 남겨놓은 전국 속에서 예. 2번이나 방문을 하면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뒤에 후원자로서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뒤에 둘 수 있게 됐었기 때문에 굉장한 영리하게 행동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그거로 나서 얼마 안 돼서 북한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는 걸 보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진핑 직접 지목하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그런 불만을 표현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그 우려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느냐. 리비아식 모델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체제 그 안보상 우려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인을 됐다. 그러니 시진핑 주석 당신도 이제는 할 것 해라. 다시 말해서 뒷문 열어주지 마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흐트러뜨리거나 도망갈 구멍을 주는 것은 가장 큰 구멍은 중국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것을 너희들이 열어주지 마라. 내가 있으니 당신도 해라. 그것이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 미북 간의 여러 가지 향후의 세계 질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인 차원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은요. 그동안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해결할 문제다.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인데 왜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북한을 제재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왔던 중국이 이제 그래도 대국으로서 또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 그것이 사실은 북한을 움직이게 한 힘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주장해온 것은 쌍중단, 쌍궤 병행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 연습을 영구 중단해라. 그것이 쌍중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가 평양을 갔다가 돌아온 뒤에 전에 들은 얘기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 연습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충분히 보고를 받았다.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주한미군 얘기도 안 꺼낸다. 관심 안 가진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2번이나 만나고 나서 지금 한미연합 연습을 물고 늘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거하고 다르고 시점으로 보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한 뒤에 중국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이 성의를 안 보이고 있다. 북한은 중단하는 성의를 보였는데 한국과 미국이 성의를 안 보이고 있다. 성의를 보여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거 틀림없이 중국이 뒤에서 뭔가 북한으로 하여금 왜 그냥 포기를 해? 자, 할 말을 다 해야지. 한미연합연습도 중단하라고 그러고 주한미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바라는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축소시키고 한미 공고한 동맹을 이완시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 이해를 표시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표시가 나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경고를 보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중국이 정말 본인들이 말하듯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제가 말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비핵화에 합의해라. 그걸 실천으로 옮겨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경제도 지원해주고 정말 당신들을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미국의 위협으로 또 지켜주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직 핵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제재도 풀어주고 주한미군 한미연합에서 문제를 삼으면 오히려 판을 흐트러뜨리고
이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3주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미 정상회담은 99.9% 성사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이변 없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성사돼야죠. 그리고 성사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현재 구조 속에서 판을 깨는 사람이 사실 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거부한다. 이후에 있을 모든 미국의 가장 미국이 누구도 닉 헤일리가 말한 것처럼 누구도 싫어하고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마지막 카드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카드까지 쓰는 것까지도 북한은 아무런 이제 쓰는 것까지 본인이 막을 이제 여론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어집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깨고 나면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재개하거나 여러 가지 ICBM 실험하거나 하게 될 때 또 말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이제 판을 깨는 쪽이 엄청 그 손해를 보는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열려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서 얼마나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할 우리 측 언론인 그 명단을 끝내 접수하지 않았거든요. 통지문은 보내놓고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 행동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사실 북한이 초청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북한에 제출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북한이 결국은 지난번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한 그런 것과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북한이 할 도리를 다 했는데 평창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도와주고 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아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멋진 판을 만들어줬는데 뭐 남측 문재인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뭐 없잖아. 제재도 계속 하고 있고 훈련도 하고 있고 뭐 하는 게 없네. 결국 그런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북한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갈 거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오히려 북한을 향한 불신이 더 커질 것이고 결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이 행동이 과거와 같은 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북한 경제가 발전을 하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잘못된 행동과 말을 거둬들이고 판문점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원래 그 외무성 보면은 5나라를 초청한다고 그랬었죠. 한국 빼고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 빠지고 네 나라의 지휘자단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핵 보유 국가들입니다. 저도 다시 궁금해 다시 찾아봤는데 전원회의 4월 달에서 전원회의 때 핵 풍계리 핵 폐시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취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핵 군축의 중요한 과정에 세계적인 핵 군축의 중요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 군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핵 군축을 하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필요 없는 국가인 거죠. 결국은 핵 군축이라 그러면 P5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보면은 프랑스가 빠지기는 했지만은 미국, 중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중국 들어간 거 보면 실제로 보면은 이 핵 보유국을 데리고 와서 언론에 내고 포기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중앙회의에서 했던 그 말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핵 군축의 중요한 과정이다. 핵 군축 국가들에게 그 대상 국가들이 와서 봐야 되는 거죠. P5 국가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앞으로 이 국면이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 다른 국면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 나라의 외신 기자들이 초청이 됐는데 23일부터 25일까지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예, 그건 할 겁니다. 이미 뭐 기자단이 이제 비자를 다 받았고 북한은 모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뭐 이 전망대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기 편도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차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3일부터 25일 사이 기상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하긴 할 겁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중에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정말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해야 그것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이 자기들은 이미 핵 보유한 국가다. 따라서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은 나는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우리의 핵 폐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핵 군축을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현재 미래 우리가 동결했으니 미국도 거기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주라. 그리고 이미 보유한 핵 물질과 핵 무기는 미국도 뭔가 거기에 상응한 핵 군축을 해줘야 그 핵 군축이라는 게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전략자산의 전개 이런 것들 줄이는 것이 핵 군축이거든요. 네. 꼭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열린다 해도 물론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제대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까는 그건 사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의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하는 점, 그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런 말 했었죠. 이게 사실 다 망가져서 쓸 수 없는 데인데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건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사용 안 한 그 갱도들 3번, 4번 갱도들 보여줄 건지 사실 안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핵 방식이 갱도 유입부를 다 무너뜨리는 장면을 예. 폭파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전에 들어가서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임계전 핵실험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임계전 핵실험이라는 것이 핵 물질을 폭파시키지 않고도 핵 역량을 개발하는 능력인데요. 네. 임계전 핵실험 했다라고 분명히 당 전원회의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자료조차도 좀 폐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냐면 핵통제소하고 연구소에 그건 사실은 그 갱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외국에 이번에 철거하기로 했는 그곳에 어느 중에 하나가 일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번에 철거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철거하더라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완전히 폐기에 조치하지 않고 어딘가가 두어서 만약에 CVID 조치 프로그램이 되게 되면은 그 핵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료는 국제사회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실험장 폐기 행사의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